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시장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간밤 미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일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좀 잠잠한 분위기 연출됐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도 좀 특별한 움직임들은 없었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보합권을 나타내면서 104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도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흐름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도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흐름 살펴보면서 특징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좀 집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52,0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내어주면서 51,000달러 선까지 내려왔고요. 24시간 기준으로는 1% 못 미치는 하락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합권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이 24시간 기준으로도 2%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3,000달러 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소폭의 조정세를 겪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솔라나 코인은 111달러 선에서 조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도지 코인이 이제 지난 거래일에 6% 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제 고래들이 대량 매수를 했다라는 그런 온체인 분석이 외신 기사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아발란체는 2%가량의 하락세를 겪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잇는 체인링크, 폴카닷 계속해서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은 0.4% 하락하면서 시장 다소 축소된 모습이지만 역시나 크립토 공포탐욕지수 75를 나타내면서 탐욕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시장에 엄청나게 큰 이슈들은 뚜렷이 없었고요. 다만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광고를 재개했다라는 소식들과 함께 또 비탈릭 부테린의 발언 때문에 AI 관련 토큰들이 또 급증을 했었던 하루였다라고 마무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다양한 전략들과 또 내 계좌와 매매 비법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퍼즈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들 역시나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걸까요, 퍼즈님?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정보들을 풀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정보를 풀죠? 네,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금 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해서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냐. 아, 너무 다 네. 주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높아지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해는 합니다. 네, 이해는 하고 저도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타기를 하면서 이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고민인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이연복 셰프님이 네. 그 냉장고를 부탁해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네. 그 막 요리를 만들면서 막 노하우를 막 알려줘요. 그랬더니만 MC가 다 알려줘도 되냐고 하니까 알려줘도 안 한다 이거예요. 못하죠, 그래도. 네. 알려줘도 안 한다. 게으른 사람은 알려줘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그쵸, 진행을 따라왔었죠. 네.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조금이나마 따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예 못 따라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가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리고 어쨌든 조정이 비트코인이 20% 정도 떨어졌다가 올라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20% 정도 떨어졌다는 소리는 알트코인은 더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조정을 겪고 난 딱 지금, 그 다음에 반감기를 앞두고 있고, 반감기 전에 조정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네. 반감기 이후에는 쭉 상승이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을 점검해 볼 거의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나 매매 전략은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매매를 잘 했는지, 작년에 잘 했는지, 아니면 이번 조정을 잘 겪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싫어요 사실. 점검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복습하는 거 그쵸. 누가 좋아합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매매를 잘했어도 잘한 사람 내가 잘했으니까 뭐하러 해라고 생각하고 못한 사람은 내가 못한 걸 보기 싫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예, 네.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벌려고 돈 하는 거기 벌어야죠. 때문에 한번 본인들의 매매 전략을 한번 점검을 네.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다룰 건 뭐냐면 이제 업비트에서 나오는 지표들 중에서 오.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거대로 가고 있는지, 비트코인이 오. 갔는지, 그다음에 제가 추천드린 게 과연 올바른 매매 전략이었는지 혹은 적절한 포트폴리오였는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쓴소리는 그만하고 오늘 한번 되게 그래도 나름 유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나중에 아, 또 네. 텐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출발은 네. 굉장히 유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거 아닙니다. 아, 그쵸. 알죠. 네. 다 같이 돈을 벌려고 왔는데 막 뭐 돈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 막 하고 있으니까, 혹은 그쵸. 돈을 벌려고 네.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왜 저렇게 돈을 버리고 다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하시니까 그런 건데, 근데 뭐 참고하실 분들은 하시고 모두 다 되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일단은 그 포트폴리오를 다시 갖고 왔는데 이게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같이 한번 이따 볼 거예요. 이게 최근 거인 거죠?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네. 거, 어제 기준. 그래서 이제 2천만 원을 넘었어요. 네. 야. 그래서 꽤 넘어 있는 상태고, 오늘 아침에 봤을 때도 거의 그대로더라고요. 비트는 조금 그쵸. 조정 받았는데 네. 다른 알트코인들이 꽤 올라서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비트코인의 비중이 35% 가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비중도 20%, 20%. 그다음에 솔라나 비중이 13%인데 이거는 솔라나를 3분의 1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 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원래는 이더리움보다 비중이 높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다른 거 가지고 있는 코인들도 리플, 에이다 이런 식의 메이저 코인이고, 추가적으로 스택스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두 개의 코인은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려놨는데 요 정도로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한 120% 정도, 솔라나는 한 410%, 요 정도 수익률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수익률이 많은 것 같진 않다 정도. 아직은요, 그죠? 네. 아직까지는. 요런 네. 거를 일단 체크하시고 제가 이제 뒤에 보여드리는 걸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업비트에서 그 무슨 뭐 지표인가? 뭐 어디 거기 들어가면은 그 기간별 상승률을 볼 수 있어요. 업비트 기준 해서 1년 전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기준으로 한 것만 일단 저희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제 기준이에요. 오늘 보니까 또 수익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달라지는 건데 1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은 스택스인데 스택스가 410%가 올랐습니다. 이야, 스택스가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스택스가 410%가 올랐고, 그 다음이 솔라나인데 솔라나가 385%가 올랐어요. 1년 전 가격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요 두 개의 코인이 우연찮게 제 포트폴리오에 들어있습니다. 오. 이게 정말 우연이죠. 정말 네. 이게 미리 아셨던 건가요? 몰랐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서도 우연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1위, 2위가 둘 다 있다 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니 뭐 어디 자, 이거를 미리 정보를 아셨던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루트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아니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솔라나는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넣었던 거고, 네. 스택스는 차트가 좋아서 넣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솔라나의 수익률이 488, 저는 408%인데 요 1년 전 가격이랑 1년 전 가격은 485%예요. 그래서 1년 전에 사서 가만히 냈던 것보다 제 솔라나 평단이 더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물론 모든 코인 다 그런 건 아닌데, 그쵸. 근데 이제 요거는 어쨌든 매매 전략의 승리, 그 다음에 이건 또 솔라나도 저도 적립식으로 샀거든요. 맞아요. 적립식 매수의 승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요 1, 2위를 말씀드리고 나서, 그러면 이 코인이 모두 몇 개인가? 몇 개 중에 1등, 2등인가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 일주일 기준으로 하면 코인의 개수가 119개예요. 1년 기준으로 하면 코인의 개수가 더 적어요. 왜냐? 상폐된 게 있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상폐된 거 기준에서 남은 걸로 순위를 매기기보다는 상폐된 거 포함해서 순위를 매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엔 한 120개 정도 중에서 1등, 2등이다라고 1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7위예요, 7위.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쁘지 않은 정도는 매우 좋은 정도. 사실. 이렇게 몸집이 큰데, 네,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총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120개 중에 7등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진짜 좋은 확률이 상위권이죠. 높은 코인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120%, 130% 정도 1년 전 가격 대비 수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보다 2배 이상 수익률이 좋은 코인이. 네, 코인은 스택스 솔라나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시아 코인도 200%라서 2배는 시아 아니거든요. 코인도 근데 네. 많이 올랐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트코인, 뭐 아크, 뭐 체인리크, 엘프, 시아 코인 정도는 그냥 비트코인이랑 비교해서 뭐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다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리스크를 걸 거였으면 스택스 솔라나 정도는 골라야지만 리스크를 질만했다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한 13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작년 3월에 여기다 넣었거든요. 네. 그 원래는 재작년 8월부터 진행을 하다가 네. 근데 작년 3월에 딱 넣었을 때 보니까 그때 대비해서 수익률이 지금 한 90%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택할 것이는 분들 있습니다. 뭐냐면 야, 그럼 비트코인 사갖고 가만 놔둔 게 수익률 더 좋았네. 아, 그쵸. 그렇게 네. 뭐 딴지를 걸려면 걸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이해해요. 네, 그냥 왠지 자랑하는 것 같고, 보기 싫은 거 이해합니다. 네, 근데 한번 같이 볼게요. 뭐냐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게 이제 2023년 1월이에요. 이게 긴 게 1월, 2월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3월입니다. 해서 여기 3월 중간에 제가 넣었으니까 이때 대비해서 수익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것과 수익률이 별 차이가 안 난다. 거의 안 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수익률이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비트코인 말고 저는 현금을 이 정도 확보도 해놨고, 비트코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코인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하락에 대한 대비까지 했고,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랑 수익률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것도 저는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몰빵해서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려워요. 네. 전 못합니다. 그때 살 걸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분할로 매수했던 거예요. 저도 무서워서 이때 몰빵해서 맞아요. 못 삽니다. 못 사요. 그래서 저도 네. 이때부터 해가지고 분할로 계속 매수를 했던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네. 본인이 그때 몰빵해서 산 게 아니라면 조용히. 조용히 해라. 네. 자격 없다.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가 한 달인데 봉이 네. 하나가 한 달인데 조정다운 조정이 한 요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정이 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월봉으로 보면 조정이 크지 않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반감기 전에 조정이 만약에 큰 조정이 있고 올라갔다면 비트코인의 수익률보다 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더 좋았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 현금 확보를 해놨으니까. 아, 그렇겠네요. 네, 그 아래에서 샀을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떨어졌다가 제자리에 왔는데 저는 아래에서 매수했으니까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더 좋았겠죠. 네, 근데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조금 더 나아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하락이 왔으면 제가 더 좋았을 거다. 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그런 걸 감안한 포트폴리오 매매 전략을 어쨌든 저는 잘 생각해 놨던 거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매매 전략 관련한 한 거는 뭐 나중에 한번 다룰 수 있으면 또 다루고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수익률로는 치고 올라오진 않은 상황이네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한번 네, 이더리움 짚어주시면- 궁금해하실 것 같았어요. 네. 보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있는데 이더리움은 14위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120개 중에 14위면 그래도 선방한 거 있죠.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1년 전 가격 대비하면 비트코인은 130%인데 이더리움 85%란 말이에요. 그럼 막상 엄청 차이 난 거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더리움이 굉장히 좋다.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절반 이상 간다. 그 상위 10% 안에 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수익률만 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거의 상위 10% 안에 가까이 그렇네요. 들어가는 거고 네. 이더리움은 거의 뭐 상위 한 4%, 5% 정도니까 이 정도면 진짜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도 같이 한번 보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눈여겨보는 거 뭐냐면 이더리움이 14위인데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에이다도 있네요. 에이다 리플이 있는데 에이다 리플이 우리가 생각으로는 엄청나게 안 오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에이다도 특히 그래요. 네. 근데 에이다랑 리플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위권 안에 있다. 20위권 근처에 있다. 해서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건 아니다. 그렇네요. 최근에 많이 오른 뭐 비체인도 많이 올랐고 뭐 비트토렌트도 많이 올랐는데 그런 코인들이랑 거의 엇비슷하게 그렇네요. 네, 제로엑스도 많이 올랐는데 그런 코인들보다 더 많이 올랐다. 해서 이런 걸 딱 봤을 때 이제 한번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면 그러면 마이너스인 코인은 없나?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해요. 근데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3분의 1은 마이너스예요. 아 그래요? 네, 아, 해서 그러니까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비트코인만 보면 1년 전이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올랐는데 마이너스인 코인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 어떤 놈들일까요? 네, 뭐 어떤 코인인지는 중요하지 네. 않고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딱 봤는데 네. 카바는 마이너스 45%, 어머, 플레이데어 어머. 마이너스 41%, 스테픈도 마이너스 41%이 정도거든요. 해서 3분의 1은 마이너스예요. 네, 그렇네요. 3분의 1은 마이너스고 심지어 몇몇 개 코인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비트가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반토막이 났다라는 겁니다. 해서 자, 이렇게까지 얘기한 다음에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대비해서 이만큼 됐으니까 만약에 요것만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1년 전으로 되돌아가요. 가고 싶네요. 네. 1년 전으로 되돌아가는데 딱 그 정보만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요 비트코인은 수익률이 이제 7위, 이더리움은 14위. 요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보다 2배 이상 많이 올라간 코인이 2개가 있는데 그게 뭔진 몰라. 뭔진 모르고. 네. 그다음에 뭐 메이저 코인은 수익률이 나쁘지 않고 3분의 1은 마이너스고 그중에 몇몇 개는 반토막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알고 과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맞았을까? 일단 비트랑 이더 위주로 하는 게 맞았었죠. 네, 허즈님이 늘 말씀해 주셨었던 그 전략이 맞았었죠. 네. 비트랑 이더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코인들은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메이저 코인 위주로 담으면 중간 이상 간다라고 중간 생각을 이상 했던 거예요. 갔겠네요. 네, 해서 제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어쨌든 이걸 왔다 갔다 뭐 사고 팔고를 하긴 했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합친 게 50%가 넘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금 합친 게 80%입니다. 그렇네요. 오, 네. 비중이.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 솔라나, 리플, 에이다 얘네들 다 메이저 코인이잖아요. 그리고 요 솔라나,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은 그럼 비트 이더만 남지 나머지 왜 담았냐라고 하면 이런 솔라나 찾아내기 위해서. 네, 해서 솔라나가 급등했기 때문에 좀 괜찮았고 그다음에 차트를 가지고 스택스는 스택스가 많이 샀나요? 아니잖아요. 보면 1.6%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은 굳이 많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난이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비트코인을 사면 상위 5% 안에 들어 수익률이. 비트코인 사갖고 가만히 있으면. 근데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120개 중에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르는 2배 이상 오르는 코인 2개를 찾기 위해서 3분의 1 그 1만큼의 코인은 마이너스고 심지어 잘못 고르면 반토막 나는 리스크를 짊어질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난이도 측면에서 혹은 수익률 맞아요. 측면에서 기대값 측면에서 아예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서 이걸 보고 1년 전에 돌아가서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라고 하면 이상하죠? 이미 미래에서 오셨었군요. 네. 근데 어쩐지 제가 좀 눈치가 챘어요. 아, 미래에서 그런가요? 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농담입니다, 여러분. 역시나 네. 농담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좋았겠죠. 근데 어떤 코인인지 모르죠.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이 정도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는 미리 알았어요. 왜냐면 과거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다른 코인들보다는 하락장에서는 다른 코인들보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낫다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를 작년 한 해 내내 했던 겁니다. 진짜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네.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 하고 싶은데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그쵸.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여기 1년
전이랑 가격 비교했는데 알트코인 요 반토막난 알트코인들 보세요. 수익률 마이너스인 알트코인들 보세요. 많다. 이게 지금 근데 얘네가 다 유명한 애들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좀 네. 듣보잡 코인들이 아니라는 게 네, 맞습니다. 아이러니해요. 해서 네. 그러니까 물론 최근 한 달 뭐 일주일로 보면은 플러스 있는 것들도 그것도 있겠죠. 있지만,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단타로 뭐 접근하면 뭐 그나마 낫죠. 그러니까 수익 구간만 보고 나오면 되니까. 근데 잡코인을 잡코인을 계속 홀딩에 갖고 있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안 되겠네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럴 거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중을 확보하고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는 거 다 알면서도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얘기할 게 뭐냐면 제 말이 다 맞았잖아요. 아, 그쵸. 네. 다 맞았잖아요, 맞잖아요. 결과가 보여주죠. 네, 제 말이 다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마이너스이셨던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지금 맞았다고 해서 앞으로 다 맞을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과거 했던 말이 전부 다 맞았던 건 아닌데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라. 그다음에 메이저 코인 위주로 구성해라. 요건 어쨌든 맞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앞으로 제가 할 말들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이 퍼즈라이팅이라고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뭐 거짓말로 제가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좀 진정성 있게. 근데 네. 그런 가스라이팅은 보면 전 그게 가스라이팅이지 않나. 뭐 예를 들면 리플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죠. 네,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뭐 게리 겐슬러 잘못이다. 뭐 합의를 안 해서 그렇다. 뭐 합의하면 올라간다. 이게 그거고. 퍼즈라이팅은 환영합니다. 네, 이거는 결과가 좋기 때문에. 팩트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무슨 말을 앞으로 할 건지 제가 여기서 얘기하겠죠. 다음 주에도 얘기하고 다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죠. 그런 걸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도 매번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비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계속 힘듭니다. 얘기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요 스택스랑 솔라나를 고를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고를 능력이 있는 저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역시나 이런 퍼즈님의 매매 전략들은 지금도 유효하게 가져가는 거죠? 네. 아직 뭐 변한 건 없는 거죠? 물론 고기가 거의 익어가고 그러니까요. 있긴 해요. 네, 거의 뭐 이제 맛있는 먹어야 구간을 조금 돼. 넘어가려고 네. 하긴 하는데, 근데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자리고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의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현금을 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코인을 꽤 많은 비중으로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러신 분들은 일단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고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남은 현금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퍼즈님께서? 제가 좀 고민 중이에요. 아직은? 네, 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머리가 터질 정도로 고민 중에 그러니까요. 있고. 그다음에 현금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여전히 계속 유효하다. 네, 반감기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감기까지 사는 건 조금 그렇고 한 3달, 4달 정도 바라보시고 비트 이더 위주로 분할로 아직도. 매수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퍼즈님의 정말 이제 열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는데, 자, 우리가 1년 정도를 또 방송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따라하기 쉽도록 정말 종잣돈 딱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어느덧 2,000만 원 선을 훌쩍 넘어섰고, 절대 위험한 전략들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잘 따라오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장에서 활짝 웃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추가적인 전략들 여전히 유효한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포트폴리오 매매 전략들 집중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반감기에 또 환호를 저희가 같이 한번 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오늘도 저희가 한번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